혈당 관리에 숨겨진 열쇠, 수분 섭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뿐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도구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온도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물은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대사 조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평생 물을 마셔왔는데 왜 내 당뇨는 나아지지 않았지, 혹은 이미 수많은 건강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 물 마시는 것 따위가 정말 60대 이후의 만성적인 혈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회의적인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접해온 조언들은 대부분 하루에 2리터를 마셔라 와 같은 막연한 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저는 수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식단을 저울로 재어 먹고 아침마다 땀 흘려 운동하며 모든 의학적 권고를 철저히 따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내 혈당은 제멋대로일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적인 별표 수력학적 시스템, 하이드롤릭 시스템, 별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방법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인슐린 민감도를 최대 40%까지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설이 아닙니다. 제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수치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제껏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지만 당신의 혈당 미터를 변화시킬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관리해도 수치는 불안정할까? 당뇨는 단순히 설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별표 흐름, 별표의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수로처럼 몇 가지 중대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의 심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은 마치 굳게 닫힌 성문처럼 변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려 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걸쭉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시럽 상태의 혈액 속에서는 인슐린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즉, 탈수는 인슐린 저항성을 물리적으로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췌장과 신장의 효율성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뿜어내고 신장이 남은 당을 신속히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혈액 내 수분 밀도가 낮아지면 신장은 독소와 당을 여과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갈증 메커니즘의 마비입니다. 이것은 노화의 가장 잔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의 뇌는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강력한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몸이 3에서 5%까지 말라가는데도 뇌가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입안이 마르지 않아도, 목이 타지 않아도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별표 경미한 탈수, 2% 이내, 별표만으로도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당 수치가 10에서 15포인트, 심하게는 그 이상 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유 없이 혈당이 높거나 식단 조절을 잘했는데도 오후에 혈당이 치솟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식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혈액이라는 강에 물이 부족해서 당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체크하는 혈당 수치는
사실 여러분의 별표, 수분 보유량 별표에 대한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장난 메커니즘을 바로잡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타이밍의 기술을 적용할 것입니다. 사례 연구, 제럴드 씨의 변화와 그 이면에 과학 68세의 제럴드 씨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혈당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메트포르민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했고 매일 아침 3마일을 걸었으며 좋아하던 빵과 설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깊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어떤 날은 145이고 어떤 날은 185입니까?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럴드 씨의 아내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7.1에서 7.9로 계속 오르기만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의 일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제럴드 씨는 기상 직후 혈당을 체크하고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지만 실제 물은 1시간이 지나 약을 먹을 때야 비로소 처음 마셨습니다. 수면 시간 8시간과 기상 후 1시간, 총 9시간 동안 그의 혈액은 수분이 극도로 고갈되어 시럽처럼 끈적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끈적한 혈액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세포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그나마 남아있던 수분마저 쥐어짜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침 혈당 스파이크는 음식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별표, 극심한 혈액 농축 별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처방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반드시 전해질이 포함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제럴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지난 일주일간 아침 혈당이 모두 120대에서 130대 사이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일관성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혈액이라는 강물의 수량을 늘려주어 인슐린이라는 배가당을 싣고 원활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리학적 기초를 바로잡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3가지 수분 섭취 실수와 생리학적 진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별표 어떻게 마시는가 별표가 혈당 조절의 성패를 가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실수 1. 갈증이 신호라는 착각, 더 서스트 트래프.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60세 이후의 갈증 메커니즘은 고장난 센서와 같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 혈액이 탁해질 대로 탁해졌다는 최후의 비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 혈장은 이미 수축되어 세포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세포막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즉, 갈증을 느껴서 마시는 물은 이미 발생한 혈당 스파이크를 뒤처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전 미리 수로를 채워두는 선제적 수분 공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수 2. 폭포수 방식의 섭취, 플러딩 vs 하이드레이팅.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 한꺼번에 500ml 이상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줄 뿐 세포 대사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소장에는 수분을 흡수하는 통로, 아쿼포린즈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면 이 통로들이 수용량을 초과하게 되고 흡수되지 못한 물은 그대로 방광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는 화장실만 자주 가게 만들 뿐 정작 혈당을 조절해야 할 세포 안은 여전히 가뭄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봤자 화장실만 가더라는 불평은 대부분 잘못된 섭취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실수 3. 차가운 물에 대한 집착, 더 콜드 워터 컨스트릭션. 얼음물은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주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위장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내장 주변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 베소 컨스트릭션 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곧 인슐린이 말단 세포까지 당을 운반하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마시는 찬물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의 즉각적인 반응을 지연시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반면 상온의 물은 혈관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하여 인슐린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돕습니다. H3 수분 섭취법, 핵심 타이밍의 과학적 설계.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H3 방법론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H3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주기와 대사 흐름에 맞춘 정밀한 시간 설계입니다. 타이밍 1. 기상 직후 대사 스위치를 켜는 골든타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하루 중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명 현상을 겪습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전해질 워터는 단순한 물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천일염 한 꼬집의 마법, 정제되지 않은 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혈관 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포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돕는 통행증 역할을 합니다. 맹물만 마셨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분들에게 이 소금 한 꼬집은 수분 유지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비책입니다. 레몬의 산성 역설. 레몬은 산성이지만 대사 과정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며 혈액의 pH 균형을 돕습니다. 특히 레몬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전당뇨 단계나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씨의 사례. 72세 엘리자베스 씨는 저녁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도 아침 혈당이 늘 170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닝 루틴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3주 후 그녀의 아침 혈당은 120대로 안착했습니다. 그녀는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수분이 뇌와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2. 식사 15분 전. 혈당 방어막 구축. 식사 직전의 수분 섭취는 이장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합니다. 위 배출 속도의 조절. 물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한 혈당 언덕으로 바꿔줍니다. 효소 활성화. 적절한 온도의 수분은 췌장에서 인슐린과 소화 효소가 분비될 준비를 시킵니다. 식사 도중 마시는 다량의 물은 위액을 희석해 소화를 방해하지만 식사 15분 전에 한 잔은 소화계를 깨우는 마중물이 됩니다. H3 방법의 3가지 필수 요소와 마그네슘의 시너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3가지 필수 요소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소 1. 온도의 생리학. 왜 따뜻한 물인가? 우리 몸의 심부 온도는 약 37° 셀시어스입니다. 4° 셀시어스의 찬물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체온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내장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혈관 이완. 베이조달레이션. 22에서 24° 셀시어스의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혈관이 넓어져야 인슐린이 혈류를 타고 몸 구석구석의 근육세포의 당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당뇨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 섭취는 말초 혈관까지 인슐린을 도달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요소 2. 미네랄의 중요성. 물의 질이 대사를 바꾼다. 우리는 종종 순수한 물이 가장 좋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증류수나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오히려
체내 미네랄을 씻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삼투압 균형,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은 미네랄 농도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류량만 일시적으로 늘려 혈압을 높이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일염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삼투압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입니다. 요소 3. 마그네슘과 취침 전 수분 섭취의 결합제가 모든 환자에게 강조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별표 취침 전 마그네슘 워터 별표입니다. 인슐린의 파트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활성화를 돕는 보조 인자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 문을 열지 못합니다. 60대 이상의 약 8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간 혈당 안정, 수면 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소모기 현상을 겪는 분들에게 취침 전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 다음날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를 활용하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공식과 실무적 실천 전략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인 도대체 나는 정확히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정밀한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옷 사이즈처럼 프리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중과 활동량, 그리고 현재의 대사 상태에 따라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1. 나만의 수분 골든 넘버 계산법 단순히 하루 8잔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체중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공식이 필요합니다. 표준 공식, 여러분의 체중, kg에 30을 곱하십시오. 만약 70kg이라면 하루 2100ml, 1리터가 기본값입니다. 미국식 파운드 단위를 사용한다면 체중, lb을 2로 나눈 수치, 아즈가 여러분의 베이스라인입니다. 변수 조절, 하지만 당뇨 환자는 여기에 변수를 더해야 합니다. 혈당이 180mg/dl을 넘어가면 신장은 과도한 당을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끌어다 씁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본 권장량의 10에서 15%를 추가로 더해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소변 색상, 내 몸의 실시간 혈당 리포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화장실에서의 확인입니다. 소변 색상은 여러분의 혈액 농축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투명한 무색, 과잉 수분 섭취 상태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인슐린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한 레모네이드 색상, 최적의 목표입니다. 인슐린이 혈류를 타고 가장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짙은 노란색 혹은 호박색,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시럽처럼 끈적해져 혈당 수치가 치솟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3. 실패 없는 시각적 알람, 전략 유지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뇌는 갈증을 잇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700에서 800ml 용량의 투명한 물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무줄 3개를 병목에 끼워두세요. 한 병을 비울 때마다 고무줄을 하나씩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퇴근 전 혹은 잠들기 전까지 모든 고무줄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시각적 피드백이 수백만 원짜리 보충제보다 여러분의 혈당을 더 잘 관리해 줄 것입니다. 도로시 씨의 기적과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으로 74세의 환자 도로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당뇨를 알아온 베테랑 환자였습니다. 탄수화물 계량법은 영양사 수준이었고 모든 의학 지식을 섭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8, 6까지 치솟았고 담당 의사는 인슐린 주사 처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도로시 씨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계속 나빠지기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녀의 수분 습관을 조사해보니
하루 종일 마시는 액체는 커피 3잔과 약을 먹을 때 마시는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창피해서 물을 안 마셨어요. 외출할 때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도로시 씨, 딱 2주만 화장실을 자주 가는 번거로움을 참아봅시다. 그건 당신의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평균 혈당은 190대에서 150대로 떨어졌고 3개월 뒤 당화혈색소는 7.3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는 인슐린 처방 계획을 취소했고 오히려 기존 약물의 용량을 줄였습니다. 도로시 씨는 이제 다시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그녀가 마지막 상담 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꿀 줄 알았다면 19년 전 진단받았을 때 누군가 제게 이 말을 해줬어야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시 씨처럼 절망하고 있을 수천 명의 분들에게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췌장을 살리고 신장을 보호하며 세포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H3 방법은 단순히 혈당 숫자를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다시 나다운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회복 과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2주간 이 방법을 실천하며 겪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과학적인 조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물 한 잔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